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약물의 종류와 특징에 관하여서 짧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약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제입니다. 말 그대로 중추신경 자극제이고요.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하면 어떤 자극, 약을 통해서 우리의 각성 상태를 올린다든지 심박수가 올라간다든지 대표적으로 fight and flight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진정제 또는 마취제입니다. 말 그대로 디프레선트죠. 누르는 약이죠. 우리의 신체나 정신 기능을 누르거나 또는 마취시키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환각제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왜곡시키는 거죠. 없던 감각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끝으로는 기타입니다. 기타라고 하면 어느 이 세 가지 특징에도 속하기가 애매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약들입니다. 오늘 각 약물별로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약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약이 새롭게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등장할 때마다 그 특성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같이, 약들을 짧게, 왜냐하면 다른 수업에서도 이것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짧게 우리 수업을 위해서 그냥 짧은 정도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편입니다. 아편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편은 대표적인 진통제이자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통 아편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바로 몰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편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편계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편과 그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뜻은 뭐냐면 기능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편을 좀 더 가공해서 만든 것이 몰핀이죠. 몰핀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를 마취시키거나 진통제로 몰핀을 많이 맞죠. 이 몰핀과 또 유사한 것이 바로 헤로인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약 헤로인인 거죠. 여기 보시면 몰핀 같은 경우가 이제 만성 통증에 모두 사용하는 거죠. 중추신경을 이렇게 억제하는, 진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몰핀은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다행감, 이완, 이런 긍정적인 심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쾌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오남용성이 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편계 약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금단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한 중독, 쾌감을 잊지 못해서 약을 끊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금단을 끊지 못해서 이 약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바로 헤로인이죠. 디아세틸 몰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아세틸을 뗐다는 뜻이죠. 몰핀에서.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양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헤로인 역시도 통증 완화, 고통 완화뿐만 아니라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강한 쾌감과 황홀감을 유발합니다. 사실은 도파민 성취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약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호흡 억제, 그러니까 숨이 멈추는 거죠. 예. 그래서 강한 부작용으로 헤로인의 높은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헤로인에서 이 아편계 약물에서 제일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담자의 금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상담자가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병원 연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사실 모든 약물이 다 이런 강한 금단 인상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헤로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경남에 있는 청소년 42명이 썼던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이런 식으로 은박지에다가 올려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예,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사례죠. 펜타닐은 사실은 아주 강력한 진통제 일종입니다. 실제 의학회사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약물의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또는 100배에 달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완전 치사량이죠. 리서지 데스가 고작 2mg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어, 펜타닐의 치사량은 우리 잘 아는 청산가리 1%면 청산가리의 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이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치로 붙인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죠? 미국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펜타닐 중독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펜타닐도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헤로인, 아편계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편을 가공해서 몰핀보다 더 강력한 것이 헤로인, 헤로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펜타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같은 계열의 오피오이드, 아편계 약물이라는 것이고 효과도 비슷하지만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죠. 말 그대로 우리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비시키거나 강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펜계 약물이 들어갔을 때 그 엔돌핀 수용체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되어 있고 뭐 찔리는 듯한 통증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담자의 언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사실은 몸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또 여기 그림 하나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오피오이드 포텐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놨네요. 몰핀의 2배가 헤로인이고 몰핀의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 그다음에 새로 등장한 이 칼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약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칼펜타닐, a dangerous defector in the U.S. opioid. 여기에 바로 아편계 이런 뜻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약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들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마약청이죠.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라고 마약청에서 이런 리포트들을 냅니다. 여기 보시면 헤로인 이만큼이 펜타닐의 이만큼과 같고 펜타닐의 이만큼이 이 칼펜타닐의 한 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아편계는 2번, 자극, 억제제 또는 진통제 역할을, 마취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한다면 이 자극제입니다. 자극제라고 하면 중추신경 자극제라는 의미입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강한 집중력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뭐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바로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음료 같은 거. 그죠? 커피 먹었을 때 약간 각성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이 메스암페타민. 이 메스암페타민 여러분 다 아시는 약이에요. 메스암페타민은 요 이제 암페타민 계열의 약인데요. 여러분은 잘 아는 약이 뭐냐면 바로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의 원래 정식 명칭이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요게 바로 코케인이죠. 제가 여길 왜 병렬했냐면 두 가지 양리적 효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약이 바로 이 메스암페타민이죠. 예,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연기로도 흡입할 수 있고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고 코 점마 그다음에 그냥 입에 약처럼 물로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동 증가, 활력 증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이고요. 강한 쾌감과 다행감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자극들 중에서 특히 메스암페타민이 주목받는 것은 아주 오랜 약효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자들이 보면
클럽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집이나 모텔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음, 여기 한번 요 표를,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흉터가 나 있는데 메스버그라고 하는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마치 벌레가 내 살을 파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살을 뜯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빨 같은 게 빠지죠. 예,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표죠. 표를 보시면 똑같이 자극제이지만 코케인은 아시다시피 코카잎 아시죠? 그 남미에 있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코카잎을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고 반감기가 1시간입니다. 반감기라고 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1시간이 반면에 여기 보시면 메사펜은 반감기가 몇 시간이죠? 12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거의 200%가량 증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 주변 자극은 민감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집증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편집증적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속칭 그들은 이제 쭈라라는 말로 쓰게 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동일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식욕 감퇴로 인해서 영양실조나 합병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요 디에타민이라는 약이 뭐냐면 대표 요게 나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인데 다이어트 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약이냐 약이냐를 구별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양리적으로는 다 무슨 계열 자각하면 암페타민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암페타민을 새롭게 가공하면 필로폰이란 마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약으로도 쓰여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필로폰과 같은 유사한 효과 중에 하나가 식욕 감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요거 에드롤하고 콘서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약이죠? 무슨 약이죠? 바로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이게 ADHD 약이죠. 예. 이 약도 사실은 암페타민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약도 오남용하게 됐을 때는 필로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예.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지난번 그 서울에서 어떤 일당들이 학원가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나눠줬던 메가 ADHD 뭐 이런 약을 나눠줬어요. 공부 잘하는 약도 마찬가지로 중추신경 자극이니까 일종의 집중을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은 너무나 잘 아시는 뭐 유명하죠 마리아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합법화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마 마리아나라는 이 대마의 잎이 바로 이 마리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마는 줄기를 펀 잎 전체가 대마인 것이고, 잎에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마리아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 아시죠? 삼. 우리나라 말 삼. 그게 바로 대마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배옷. 이게 대마 줄기 껍질이고, 햄프시드. 판매하고 있죠. 햄프시드 오일 아시죠? 판매하고 있죠. 얼마 전에 김사랑 씨가 그 뭐죠? 대마 화장품 이런 것도 광고하는 거 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요 핵심은 뭐냐면 요 바로 이 THC라고 하는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돌이라고 하는 이 THC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유통될 수 있냐, 유통될 수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THC 성분이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각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감각을 왜곡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도 왜곡시키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담배처럼 보는 요게 바로 여러분 흔히 말 대마초 마리아나를 입으로 말아서 피는 것이고 이 여기에 있는 이제 THC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드나요? 진으로 만들죠. 예.
얘를 더 가공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오일이 됩니다. 오일이. 예. 여기 보시면 예, 이게 바로 해시시 오일이고 THC 농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황홀감, 환각을 유발하고요. 통증 완화나 메스꺼림을 완화하는 효과.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나를 의학용으로도 쓸 수 있는 메디컬 마리아나라고 해서 통제하에서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된지 여부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제 지각 왜곡, 어지러움, 운동기능 손상, 환각, 공황, 불안, 특기요 불안, 요런 공황, 요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마 관련 논쟁이죠. 나중에 다음에 다른 수업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꽤 되죠. 미국도 몇 개 주에서는 합법화된 레크레이션으로 쓰는 거. 이제 의료용으로 쓰는 건 굉장히 많이 합법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술, 담배처럼 그런 식으로 합법화된 나라들이 주도 많고요. 태국도 전면 합법화했던 거 들었고,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요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업에서 또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보고 논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리아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이슈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초기 연구에서는 요런 역할을, 요런 논문이 많았어요. 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막 위험하다기보다는 다른 마약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었고요. 사실은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양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병 초기 발병과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여기 정신병 초기 발병이라고 하면 뭐냐면 조현병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정신병적 증상 존재 위험이 3.55배, 진단 위험이 5.7배. 이런 식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짧은 사용으로도, 뇌 전체에 유의미한 그 회백질, 밀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불안 장애가 발견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이게 불안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아까 돼 있는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요 합법화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에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약인데요. 합성 대마입니다. 여기 대마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합성해서 대마 같은 THC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들어있는 아닙니다. 합성 대마는 효과가 대마와 유사한 거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사실 얘는 K라고도 많이 불리고, 스파이시, V액, 그 다음에 액상대마, 이런 효과,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전자담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담배에 넣어서 피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도카바노이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에너지 향상 및 대사, 스트레스 억제 반응, 불안 조절, 공격성 감소, 과각성 감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마약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도 증가하고 여기 보면 THC의 5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피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용 진통제이죠. 수면제로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약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죠? 마취제죠, 마취제. 프로포폴. 우리 안 맞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많이 맞죠? 수면 예식할 때 많이 맞는 겁니다. 여기 보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 이 이걸 남용하다가 사망했죠. 사실은 마취시켰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면 다른 장기들도 마취시키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예, 신종 마약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그다음에 케타민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럽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뭐 보시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일종의 강한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 같은 데서 빈속에 술이랑 같이 먹었을 때 아주 빠르게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 극적 흥분, 성욕 증가, 심박.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뭔가요? 클럽에서 놀기 위한 이야기죠. 문제는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공복감도 없어지고 불안, 환각 이런 것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탈수로 인해 사망할 수 여기 약들 보이시죠? 실제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걔 별명이 캔디입니다. 캔디. 원래 엑스터시라는 말보다는 MDMA가 정식 명칭이죠. 얘도 사실 줄임말이에요. 엄청 긴 화학명의 줄임말이고 그 은어가 엑스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엑스터시를 사용했을 때 일반 쥐의 신경세포고요. 엑스터시를 사용한 후에 뇌세포 상태고요. 7년 뒤에 회복이 일어났지만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PCP입니다. 대표적인 환각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약이고요. 대마초와 마리아나로 굉장히 잘 합니다. 이 약의 특징은 뭐냐면 어, 편집성하고 공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게 전쟁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약의 특징이 뭐냐면 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갱들이 많이 쓰게 되는 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볼 때 LSD. LSD는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논쟁이 많은 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독성만 따지면 신체적 중독성만 따지면 사실은 다른 약물에는 보다 훨씬 낮습니다. 술이나 담배보다 그 중독성이 가장 약한 약으로 분류될 약이기도 하죠.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알베르토 호프만이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이런 예술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약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예. 극소량으로도 굉장히 큰 환각 효과를 나타내고 오래 갑니다. 예, 여기 특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공감각적,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들을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는 그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데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각이 있었을 때 배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악몽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플래시백도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GHB라고 하는 이 약인데, 요게 여기 지금 보시죠? 요게 아시다시피 간장 넣는 약인데,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거 언제 쓸까요? 예. 여기 뭐 기명증 치료로 쓴다고 돼 있죠. 소위 말해서 강간드럭이라고 하죠. 술에다 탔을 때 바로, 죄송합니다. 수면 3, 4단계 렘 수면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약을 섭취했을 때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은 잠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얘는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다 보니 어, 이 약을 섭취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죠. 예. 케타민입니다. 케타민이라는 약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은 동물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 그, 우울증 치료제로도, 급성 우울증 치료제로도 지금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되고 있고 사용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환각 효과, 환시,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잘 간다고 표현해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시간이 잘 갈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 술 취한 느낌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능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케타민이라고 하면 시간이 되게 잘 간다. 시간 죽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감을 견디지 못해서 많이 쓰는 경우인데요.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받거나 이제 퇴근 후에 뭔가 이완되고 빨리 잠들고 싶고 이럴 때 이 약들을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약 그 설명들을 조금 해드렸고요. 어, 다음 저희가 수업이죠. 아니, 요번 수업이 아니라 다음 교과목이 열렸을 때, 요 내용들, 요 필로폰과 상담 이슈들을 함께 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마, 아까 제가 양리적 특징, 그 다음에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거, 어떻게 이 양리적 특징이 내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조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또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